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간만에 시킹알파 그리고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대한 홍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이죠. 그때부터 지금 2년 가까이 시킹알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킹알파는요, 그 방문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투자 전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시킹알파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미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카운팅을 했을 때는 이제 거의 5,000명 가까운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상태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시킹알파에는요, 프리미엄 멤버십 말고도 유료 프로그램이 무려 170개나 된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0개의 유료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해주고 있는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이 시킹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알파픽입니다. 알파픽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준 채널에도 여러 번 등장하신 퀀트 최고의 전문가 스티븐 크레스가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고요. 스티븐 크레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을 직접 만든 분이죠. 따라서 이분이 정말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알파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파픽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는 50%의 할인을 받으시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댓글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앱 이코노미 포트폴리오입니다. 앱 이코노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미준을 2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 버틀란드라는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인의 성향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전문가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또 모든 컨텐츠 역시도 영어로 써 있잖아요.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양질의 컨텐츠를 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알파픽이라든지 앱 이코노미 포트폴리오에서 전해주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간접적으로 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앱 이코노미 포트폴리오에서 선정한 8월의 탑픽 6종목을 공개했거든요. 따라서 이 언어적인 장벽의 문제 때문에 이 시킹알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유료 프로그램을 구독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을 통해서 그들의 인사이트를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홍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테크주들이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2%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69%, 하지만 나스닥은 무려 1.56% 점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들의 추세인데요. 많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AI가 9.26%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어제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8.47%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가 거의 470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온큐가 7.45% 올라갔고요. 테슬라 역시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7.33% 상승했고요. 나비타스가 플러스 6.19%, 인공지능 수혜주인 도세부가 플러스 5.6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4.84, TQQQ 플러스 4.84, 지스케일러 플러스 4.82, 브로드컴이 4.76%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메가테크 기업들도 굉장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2.35%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71, 아마존 플러스 1.11, 넷플릭스 플러스 0.93, 애플 플러스 0.77, 마지막으로 구글도 0.64% 올라가면서 모든 테크 기업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 전망은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주가 차트를 보고 이제 향후 S&P 500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거를 예측해 보겠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인덱스인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이요. 둘 다 지난주에 50day 무빙 에버리지, 우리가 보통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50일 이평선을 넘어섰다. 그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달 8월 달은요.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한 시즌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이는 그런 달이 있고 또 떨어지는 달이 있잖아요. 보통은 여름 8월, 9월이 굉장히 약하고요. 한 11월 정도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투자자들이 다 휴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원래 역사적으로 약한 달이 8월 달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요. 하이본드 일드. 지금 현재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채권의 금리가 너무나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자료, 경제 지표가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튼튼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또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약했던 8월 달이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S&P 500이 지금까지는 계속 떨어졌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어디로 갈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S&P 500이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서포트 레벨이 있다. 서포트 레벨은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S&P 500의 지지선은 4200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4200에서 뚫리지 않고 계속해서 막아낸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브로드 인덱스 S&P 500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요 이겨내고 다시 한번 불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샘 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분은 CFRA에서 칩 인베스트먼트 전략가를 맡고 계신 분인데요. 자,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그의 전망에 따르면 4200까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4200에서 멈출 것이다. 그 아래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전략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4200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가 거기에서 모이고 있다. 융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근거로서는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은 뭐냐면요.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 사이에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이론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3.6%, 38.2%, 50%, 61.8% 그리고 100% 요 정도 하락했을 때 지지선이 형성된다. 이러한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2년 10월에 최저점이었죠. 그리고 지난달에 7월달에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보니까요. 지금 4200에 강력한 지지선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요. 4200이 굉장히 중요한 리지스턴트 레벨이었다. 2월 달에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그때 4200이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주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2월 달에 주식이 쭉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막혔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항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은요. 나중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드 리지스턴, 예전에 굉장히 강력했던 저항선은 이제는 서포트,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4200이 뚫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근거는요. S&P 500의 20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의 수준이 4132에가 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200일 이평선이 4132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에서 지지선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4132에서 4200 사이에
지금 세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따라서 거기를 뚫고 아래로 지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자, 스토벨이라는 전문가가 또한 얘기하기를 4200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나쁜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떨어지면요, 한없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가가 얘기하기를요, 전망이 밝다. 아마도 여기에서 멈출 수 있을 것이다. 4200은 잘 뚫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200에서 막을 수 있다면 연말까지는 다시 한번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장, 새로운 불장의 early phase니까요, 시작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불장은 10월 12일 날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빨리 올라왔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몰리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컨비네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세 가지의 지지선이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따라서 42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4200에서 한번 막힐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주식시장의 전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차트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KT 스톡턴이라는 그런 전문가고요. 바로 이분이죠. 그런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다는 거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바잉 오퍼추니티다. 따라서 단기적인 하락에 불과하다. 지금은 주축기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또한 시즈널이다. 아까 우리가 8월 달에 역사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스톡턴이라는 차트 전문가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롱텀 모멘텀을 보면,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이미 올해는 상승장으로 접어섰었다. 따라서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요, 나스닥은 S&P 500보다 추세가 조금 더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을 봐서도 모멘텀을 뺏긴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바로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단지 몇 주 정도, 3주 정도 떨어지고 끝날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한 3주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3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 얘기는요, 이번 나스닥의 하락장이 아마도 9월 달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S&P 500 같은 경우는요,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4195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4200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앞의 기사와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전문가가 해주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100만 년 만에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주은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 얘기만 하기 때문에 채권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 투자자분들께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의 이야기를 잠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은요,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요, 일단 채권의 금리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역행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미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치는 떨어진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요, 9베이시스 포인트 어제 올라가면서 4.35를 찍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4.35가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이냐면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10년 국채가 4.35까지 올라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년 국채 금리는 더 높습니다. 지금 6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면서 5%를 넘어갔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죠. 따라서 2년 동안 돈을 꿔주는 것보다 10년 동안 꿔주는 게 오히려 이자율이 낮죠. 이런 거를 우리가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리세션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권에 대한
대한 수요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 한국 분들께서도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채권의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채권의 금리가 떨어진다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에 채권 관련된 ETF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종목 순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위 안에 무려 4종목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고 계신다.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이 ETF들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20위에 랭크되어 있는 iShares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본드 ETF. 이게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티커 네임이 TLT입니다. TLT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국채 중에 만기가 20년 이상 되는 장기 국채에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보니까 0.15%밖에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을 매달 지급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배당이라는 것은 국채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배당으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배당금은 어느 정도 나누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파생 상품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iShares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본드 바이 라이트입니다.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TLT의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티커 네임은 TLTW입니다. 자,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요, TLT에다가 이제 옵션을 붙입니다. 옵션을 해서 이제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콜 옵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당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주가의 상승폭은 굉장히 좀 적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6위를 보시면요, 한국 분들께 가장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채권 ETF가 등장합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빌 3타임즈고요. 3타임즈를 딱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티커 네임은 TMF입니다. TMF 같은 경우는요, 이제 20년 이상 되는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3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TLT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금리가 1%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한 19% 정도 올라가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TMF에 투자하게 되면요, 금리가 1% 떨어질 때 이 주가는,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57%나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치명적인 당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요, 1%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위험성도 있고 수수료가 많이 부과되는 그런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배당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TLT, 기본형이죠. 20년 이상 되는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기본형 ETF고요. 여기 익스펜스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레이드를 받죠. 그리고 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3.36%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은 부분은 먼슬리다. 따라서 매달 배당을 지급해 준다. 1년에 합은 3.36, 이거를 12로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LTW, 이거는 이제 콜옵션을 써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디비던드를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배당률이 15.3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38%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의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맥스를 봐야겠죠. 가장 끝에를 보시면 2022년 9월 달에 출시가 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도 한번 봐야겠죠. TLTW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0.35%다. 비교적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TMF죠. 3배짜리 ETF입니다. 3배짜리 ETF의 지금 배당률 같은 경우는 2.83%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2.38%를 4로 나누어서 매 분기마다 받는 이러한 형식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펜스, 수수료가 너무나 높죠. 1.06%라는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3배짜리 ETF TMF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퀀트 스코어가 다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퀀트 스코어가 보기에는요, 채권의 가격은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높은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퀀트 스코어가 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요. 레버리지를 쓰는 ETF에 관련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탑 20를 봤잖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서 7개가 레버리지를 쓰는 ETF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은요,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3 타임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SOXX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3배 레버리지를 쓰는 SOXL이 바로 이 ETF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같은 건데 배어라고 써 있죠. 따라서 3배 반대 투자를 한다. 이거는 SOXS입니다. XS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QQQ인데 울트라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3배짜리 QQQ, TQQQ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디렉션 데일리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불 3타임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숏 QQQ가 나오죠. 이거는 SQQQ. 그래서 반대 투자를 하는데 3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테슬라 불 1.5X가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주가가 1배 올라가면 1.5배 올라가는 거고요. 테슬라가 10% 떨어지면 15% 하락한다. 이러한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SLL이 티커네임이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빵 플러스 인덱스 3타임즈 레버리지 ETN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FNGU가 티커네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메가테크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데 3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오늘 레버리지를 쓰는 ETF에 관련해서요, 뭐 이렇게 꼰대 같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커다란 수익을 얻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위험성은 훨씬 더 적고요.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ETF의 뜻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투자기관에서 레버리지를 쓴다. 그 얘기는요, 돈을 꼬아서 투자한다. 우리 대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는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QQQ 3배짜리 레버리지 TQQQ를 보면요, 일단 수수료는 1% 가까이 되죠. 거기에 에라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라코스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 기관에서는 이제 200만 원을 다른 데서 꿔서 300만 원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2%의 코스트가 숨어져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요, QQQ에 그냥 30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을 대출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200만 원을 꿔서 주식 투자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레버리지를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이 수익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년간 20%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0만 원을 TQQQ에 투자하면요, 20% 올라가면 상승이 60%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 16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TQQQ에 투자하지 않고요, 200만 원을 어디에서 빌려서,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년간 20% 상승하면요, 300만 원에 대한 20%는 60만 원이죠. 따라서 360만 원까지
다시 이 투자 자금이 부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무려 260%입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지금 260만 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요. 자, 만약에 100만 원을 TQQQ에 투자했다. 그런데 1년 동안 주가가 20%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손실률이 60%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돈은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만 원을 빌려서 300만 원을 만들어서 QQQ에 투자했으면요. 20% 떨어지게 되면 240만 원이 남아있죠. 그 얘기는요. 남아있는 돈이 240만 원이기 때문에 손실률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60% 대 20% 훨씬 더 손실이 적은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손실을 봤을 때 20% 정도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60% 기록할 때 40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요.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스닥 100 지수가 QQQ죠. 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50%를 상승해야만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만 원을 빌려서 3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요. 나스닥 지수가 25%만 상승하면 다시 3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만약에 레버리지를 꼭 써야 된다면 2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은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그냥 쉽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요, 제가 지난 분기에 2분기죠,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한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헤지펀드들 중에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기관의 수는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무려 12.56% 증가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량과 매도량을 비교해 보면 매수량이 매도량에 비해서 거의 20% 더 많았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따라서 매도한 것보다 매수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를 좀 불러드리면요.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렇게 5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여기에 대한 퀴즈를 좀 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결정하셨으면요. 하나하나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은 2개 티커를 다 봐야겠죠. GOOG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요. 매수량이 매도량에 비해서 35.78% 오히려 적습니다. 따라서 매도량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헤지펀드는 GOGL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GOG를 보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매도량은 77밀리언, 그리고 매수량은 25밀리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 951개로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2.81%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매수량과 매도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매도량이 조금 더 많았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애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요. 하나가 증가했습니다. 760곳에서 761곳으로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매도량과 매수량을 비교해 보면 매수량이 35.55% 더 많았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확보한 헤지펀드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700에서 730으로 30곳이 메타의 지분을 더 소유하게 됐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량과 매도량을 비교해 봐도 매수량이 35.59%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메타도 굉장히 헤지펀드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812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분기에는 851곳으로 4.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매도량은 102.66 밀리언에 불과한데 매수량은요. 무려 151.2 밀리언이거든요. 따라서 거의 50% 가까이 매수량이 매도보다 많았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마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8.47%나 폭등을 했거든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8.47% 하루 만에 올라가는 거는요, 급등이라기보다는 폭등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마감 이후에 1.71%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올라가는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굉장히 밝은 전망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월요일날 점프를 했다. 그 이유는요. 여러 투자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8월 23일날 이제 어닝 결과 발표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 주가의 상향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닝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HSBC 애널리스트 프랑크 리가 등장합니다.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원래 목표 주가가 600이었습니다. 600도 사실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 무려 780까지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지금 현재 higher expectations, 따라서 어닝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그 기대감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요, 이 어닝이 얼마나 올라갈 거, 이거를 좀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주가가 아직까지는 어닝의 상승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다가오는 2024년, 2025년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키뱅크의 애널리스트 존 빈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620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unmatched company다. 따라서 상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estimate,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unmatched company다. 즉 경쟁자가 없는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바로 쿠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쿠다 소프트웨어가 이미 생태계를 다 조성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엄청나다. 해자가 너무나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혜택을 받냐면요, 세큘러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기하급수적인 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 러닝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요,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순환하는 그런 수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웨드부시가 등장하고요. 댄 아이브즈는 지금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을요, Godfather of AI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라는 거죠. 웨드부시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창창하다, 앞날이 밝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올 말까지 테크 주식이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댄 아이브즈가 얘기하기를 이번 주에 잭슨 홀 미팅이 있잖아요. 잭슨 홀 미팅 도중에 이제 금요일 날 연준 의장 파월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좀 호키시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단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웨드부시의 의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고요.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어제 7.3%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마감 이후에도 3.79%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루 만에 10% 정도 올라간다.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답을 보시면 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난 한 달
달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7월 달에 64,285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수치는 6월 달에 비해서 31%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2023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실적이 저하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좋지가 않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향상되려면 멀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의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중국 경제가 갑자기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와중에 베어드라는 투자기관에서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캐탈리스트를 정리를 해줬거든요. 이게 유일한 긍정적인 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캐탈리스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사이버 트럭의 런칭, 두 번째는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너지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성장률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좀 비즈니스에 대한 기여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AI 데이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카탈리스트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요, 저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다양한 기사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